이 카페가 약간 돌싱들 모여있는 그런 카페였거든요. 뭐 등산도 하시고 두 분이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지셨어요. 혹시 이 여자들을 갖고 노는 파렴치한이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면서 자기는 이제 조금 그냥 자려고 했는데 여성분이 먼저 이렇게 좀 와서 스킨십을 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너무 피곤해서 같이 모텔에 갔다. 근데 상대 여성이 먼저 시작을 했다. 안녕하세요. 억울한 누명을 벗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승소의 성지입니다. 이 코너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가 실제로 승소한 사례를 바탕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진실이 밝혀지고 억울함이 해소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성범죄 사건, 그 속에서 드러난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희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청규 변호사입니다. 네, 요즘 그 소개팅 어플이나 소모임 어플, 뭐 네이버 카페 등을 통해서 취미를 공유하고 가벼운 만남을 가지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데요. 성관계를 가졌다가 성범죄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저희 법인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오늘도 그런 유사 사건이 하나 상담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이제 만나게 되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이제 오프라인에서 한번 만나자고 해서 이제 만남을 갖고 술도 한잔 하시고 성관계까지 마음이 맞아서 했는데 그 다음날 이제 고소를 하게 되는 뭐 그런 사건들이 요즘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사례도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이제 원나잇 후에 연락을 하지 않은 남성이 상대 여성으로부터 준강간과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례였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성 의뢰인은 이제 네이버 카페에서 이제 취미를 공유하다가 한 여성분을 알게 됐어요. 이 카페가 약간 돌싱들 모여있는 그런 카페였거든요. 뭐 등산도 하시고 서로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친근하게 서로 이제 얘기하다가 개인적으로 전화 통화도 하시고 카톡도 하시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다가 아무래도 돌싱이다 보니 서로 이렇게 조금 성적인 얘기도 농담 삼아 이렇게 하셨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좀 내밀한 이런 동영상 같은 것도 서로 전송해주고 결국 실제로 만나게 됐고요. 두 분이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지셨어요. 성관계 이후에 연락을 안 하고 연락이 자연스럽게 끊기니까 혹시 이 여자들을 갖고 노는 파렴치한이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면서 실제로 고소까지 하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고소는 이제 준강간이랑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이제 입건이 결국 돼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됐고요. 뭐 성관계를 한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이제 서로 이제 좋은 관계에서 관계를 했다가 이후에 실질적인 어떤 만남이 더 이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남자분은 무고를 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좀 이렇게 간단하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사실만 들으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파보면은 납득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는 하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납득이 되시는지 먼저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사람이 나한테 약간 그런 심정을 갖고 고소를 했다가 이제 흔한 남자 쪽의 그 레퍼토리인데 둘이 같이 했잖아요. 근데 왜 네. 고소를 했는데 그게 납득이 된다는 건지. 양쪽 진술을 다 들어봐야 돼요. 고소인은 이제 어쨌든지 간에 자기가 인사불성인 상태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관계를 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뭐 강간은 폭행 협박을 통해서 강제로 성관계를 할 때 성립되는 범죄고 이와 다르게 준강간죄는 뭐 심신상실이나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해가지고 하는 경우잖아요. 흔히 옛날에 뭐 나쁜 표현으로 뭐 골뱅이 된 여자를 데리고 모텔에 가서 뭐 성관계를 했다 이런 게 사실 준강간죄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사안에서도 본인은 술에 만취해서 아무 생각이 안 났었다. 그 상태에서 둘이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나의 동의가 없었던 것이고 이 부분은 고소받아 마땅하다. 이게 이제 고소인 측의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면은 준강간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야 할까요? 현실적으로 그렇지는 않다고 봐야겠죠. 왜냐면 성관계하는 이제 부부 사이나 이런 관계가 아닌 이례적인 만남이나 아니면 어떤 새로운 만남에서 성관계를 할 때 술을 안 마시고 하는 경우가 더 드물지 않을까. 술도 한잔 하고 분위기가 좀 이렇게 좋아져야 이제 서로 이제 눈이 맞고 이렇게 하는 거지. 뭐 맨정신에 이렇게 가는 거는 좀 상상하기 힘들지 않는가.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뭐가 이렇게 웃긴 거야? 굉장히 역시 너무 술을 안 드시는 변호사님이 저는 술을 안 먹기 때문에 네, 뭐, 하시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많이 혼동을 하시는 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필름 끊겼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블랙아웃이라는 게 있고요. 저는 주사가 술을 먹으면 자요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걸 패싱아웃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개의 상태를 이제 혼동 법적으로는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중간간이 된다 이런 건 아니고 블랙아웃이냐 패싱아웃이냐에 따라서 중간간이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그날 만나서 재밌게 놀고 이제 술도 한잔 하시고 같이 이제 들어가셨는데 모텔에 자기는 이제 조금 그냥 자려고 했는데 여성분이 먼저 이렇게 좀 와서 스킨십을 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너무 피곤해서 같이 모텔에 갔다. 근데 상대 여성이 먼저 시작을 했다. 너무 피곤한데 모텔에 가서 자려고 했다라는 것부터 그럼 이 모텔에 진술 자러 가지. 신빙성이 그럼 모텔에 뭐 하러 뭘 하러 가면 되는 건가요? 이게 반대로 얘기했을 때는 사실 2차 가해잖아요, 이게. 사실 이제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이랑 같이 모텔에 가서 강간 고소를 당하고 나서 늘 많이 하는 첫 번째 말이 네가 아무 생각이 없으면 나랑 같이 모텔에 갔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피해자다움을 강요한다라고 우리가 굉장히 비난하는 것이고, 반대로 여자분들은 아니 나는 피곤해서 자러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거꾸로 되니까 갑자기 말이 안 되는 건가요? 김희택 변호사님 이야기하셨던, 그러니까 상대방이 먼저 이렇게 좀 스킨십도 했고 뭐 애무도 했고 이런 내용이 좀 중요한 부분인 게, 대법원 판결 중에 그 유명한 스키니진 관련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블랙아웃과 패싱아웃 관련된 사건인데, 그 사건에서 해당 피해 여성분이 스키니진을 입고 있었던 거죠. 스키니진을 벗긴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려면 되게 어렵잖아요, 이게. 상대 여성 쪽에서는 내가 패싱아웃 상태였다고 주장을 했지만 남성 쪽에서는 그렇지가 않다, 이거는 내가 술 취한 상태에서 강제를 할 수가 없고, 여자 쪽에서 이렇게 뭐 엉덩이를 들어준다든지 다리를 올려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무죄가 나왔던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실 그 사건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 사례에서도 같이 들어갔고 둘이 술 취했다고 했는데 여성분이 먼저 스킨십을 이렇게 제안했다거나 시도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의미가 있을 수 있는 이야기죠. 그래도 납득은 안 된다. 납득은 안 된다.